자, 우리 김프로님은 이제 베트남으로 보내드렸고 이제는 정프로가 여러분과 단독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니까 좀 더 편하시죠? 아유, 그런 건 또 어떻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거침없이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미국 우리는 이제 어제 시장이 안 열렸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예, 우리 시장은 어제 광복절 휴장이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뭐 예상에서 더 오르는 즉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요. 예, 예. 나스닥이 저점으로부터 20% 상승했습니다. 네? 저점으로부터 20% 상승했고요. 네. 전체 따져 보면은요. 네, 주간으로 7월에 한 13% 하락했잖아요.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 주간에 나스닥이 3% 상승했습니다. 다우도 약 3%, S&P 500은 3.2% 상승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 다우가 1.2%, S&P 500 1.7% 하락했고요. 상승했고요. 오늘 아침에 종가는 나스닥이 0.6% 상승해서 13,128포인트까지 갔고요. 다우가 0.45% 상승, S&P 500이 0.4% 상승으로 S&P 500은 4,300포인트 근처에 임박했습니다. S&P 500은 4,200포인트를 저항 라인으로 많이들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나스닥은 12,400포인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그 흐름을 여러분 보시더라도요. 아침에 마이너스였습니다. 후발에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지표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87달러대로 하락을 좀 했고요. 국제 수익률은 지금 뭐 여전히 금리 인상은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달러인덱스와 우리 원화입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움직이고 제한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 이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유럽의 경기 회복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우리 원화가 1,300원 돌파하고 나서 꽤 오랜 동안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FOMC 회의 끝나고 그리고 CPI, PPI 발표되고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고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가 매출 전망 하향하면서 기술주들이 급락했다가 다시 저점으로 또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간다고 보세요 혹시? 매물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왜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랑 지금 조금 전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뷰가 좀 다르잖아요. 예, 저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서로 네.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얘기는 매물은 계속 있습니다. 그 매물을 받고 올라가는데 매물을 받고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겠네, 분위기 좋아졌네라고 했을 때 아마도 다시 꺾여 내려오지 않을까. 시장은 늘 그래 왔듯이 우리가 좀 마음을 놓을 때,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이거 여기서 이제 꺾여야 되는데 이럴 때 좀 쉽게 안 꺾이고요. 네. 돌파하고 나서 꺾이는. 그래서 돌파 후 조정을 지난주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돌파를 하는. 예. 돌파 후 꺾인다? 예, 돌파 후 조정 이제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 하락 패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는 지난주 우리 코스피 1.4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보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831포인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831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0으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대비 보면은 좀 아쉽죠.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역시도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장에 대비 우량 회사가 많고 뭐 주도 주고 미국 국가로 보면은요 주도 국가고 그런데 미국의 종목들이 낙폭이 우리보다 큰 게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도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우리 시장이 그걸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 0.16% 올랐고 코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주 한 주간 기관들이 1,896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부들이 739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연기금도 같이 동반 매수하는 특징을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지난주에 연기금이 1,392억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7월 1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현재 4조입니다. 개인들이 2조를 팔았고 기관들이 2조를 팔았고요. 순매수 4조,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사주고 있는데 그 매수 규모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추진 내용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섹터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종목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네. 무슨 일을 하셨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탔냐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카메라 설정이 약간 좀 어둡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달리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렇죠. 어둡게 카메라 나오시는 때문에 것 그럴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신데 네, 네. 예, 저희가 조금 설정을 한번 좀 잘 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비교하시면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카메라가 조금 어둡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더 해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네. 17일 날 미국 시장 17일 날 시간으로 17일 날 7월 FOMC 의사록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 물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에 대한 견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장이 약간 등락을 좀 보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큰 특징이 좀 없고요. 주요 경기 지표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건축허가, 주택, 산업생산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기업 재고, 그리고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빅 이벤트가 없고 지표들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만 등락하는 그런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경기만 남아 있어요. 경기 침체의 논의만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들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뉴스타임에서 말씀 전해드린 것 같이 중국의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1, 이 0 아래 내려가면 좋지 않은 건데요. 지금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8월 주택 지수도 49로 나왔는데 이건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50 하향은 2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우리 정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로 간다. 네. 자, 여기서 더 못 간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의 의견으로는 이게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고 둔화되면서 이후에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 말씀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망 좀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계 네.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어요. 나스닥 13,128포인트입니다. S&P 500 4,297포인트고요. 4,200포인트가 제가 여러 차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월가에서 약세론자들은 4,200포인트가 올해 고점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저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넘어서면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또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들어올 때 거기다 파는 난 얘기예요. 요 말씀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 잠깐 다른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돌파하기 직전에는 이게 돌파할 수 있을까? 네. 염려를 하고 그리고 돌파 가격 근처 되면 야 여기서는 매물이 나오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따라 사지 않거든요. 근데 돌파하고 나서 이제 안정됐다라고 해서 따라 사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근데 거기에 매물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 좀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파 후 매물 출회가 현재까지는 무난한 소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물 출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매물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이제 증권가에서 매물 출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출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권가 말고 딴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이게 익숙하게 그냥 쓰는 얘기라서 나와서 돈다는 얘기인가? 네. 출회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회. 그러니까 출회.
추가 상승과 하락 전환의 극명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를 이제 확인하면서 그런 얘기가 더더욱 많이 나올 텐데요. 네. 경기 침체 시기 및 강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얘기하고요.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 후 회복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과정이 이거는 경기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이 빠졌다고도 하고 또 반등도 주고 또 종목별로 차별화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하락하지 않죠. 1,300원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이 좀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 안정의 바탕에 있긴 한데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답답한 그런 국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섹터와 종목별로는 좀 강한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는 미중 갈등 속의 수혜 섹터. 피해 섹터 요걸 구분을 지금 시장에서 확연하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과 관련된 섹터, 수혜 섹터 여기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요.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는 항상 성장 섹터,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전히 뭐 그쪽의 성장,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성장을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볼 때 고성장 성장 섹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1월에 이제 무너졌다가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그쪽은 반등을 하는 국면이고요. 사이클링으로 산업 사이클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구경제들 있잖아요. 네. 구경제 섹터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눈에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경제 섹터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제 조선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정유화학, 철강, 뭐 유화 이런 데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많이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던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좀 흐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자면 네네. 아무래도 그 미중 갈등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는 섹터 그리고 피해를 입는 섹터에 네. 대한 이제 구분들이 막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 네네. 그 와중에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나오면서 네네. 그 특히나 수혜를 받을 네네. 만한 아주 고성장 무슨 친환경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그 예. 돈이 좀 몰리다가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경제 섹터로 조금 예. 또 일부 가는 움직임이 예, 예. 좀 보인다 이런 정도.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예, 그런 것 건가요? 같아요. 그 지금 보면은 네. 미국도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기도 다시 재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도 리시오링, 온시오링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의 그 높은 성장성을 가졌던 부분들은 뭐 자기 갈 길을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요번에 미중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미중 갈등을 계속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보니 미국 내 제조업이 너무 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제조업을 재건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영제에 있었던 제조업 섹터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우리 08년도에 1998년도에 IMF 외환위기 맞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IT 버블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무너졌죠. 버블이 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정책적으로 이끈 것이 뭐냐면 이제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의 부흥 시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제조업이 또 무너졌죠. 08년도에. 네, 네.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또 빵주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주가 또 이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던 것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빵주 막 참 막 이제 가기 시작했을 때도 시장에서는 예. 야 쟤네들 진짜 될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야 쟤네는 뭐 한 30% 50% 오르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죠. 얘기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그 10년 대세를 이루는 10년 변화가 대세를 있었다는 끌고 거죠. 갔죠. 근데 그 빵주들이 요번에 1월 달에 많이 맞았잖아요. 네네. 맞고 나서 아래로부터 반등을 좀 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도 반등 많이 했고 애플도 많이 반등했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 커뮤니케이션 섹터나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하단 부분에 있죠. 네. 그런데 제조업체들은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네. 놓치면 안 된다. 요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야, 저건 또 뭐 한 20-30% 빠졌어라도 또 갈 거야라고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고 아니다 이제 이거 10년 주인 끝난 거 같고 이제 다른 쪽으로 주인공들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뭐가 맞을지는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몇몇 이슈들 또 살펴볼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두 번이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추가 상승과 하락 전환한다는 극명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몇 가지의 워딩들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라인먼 CEO께서는 연착륙 10%, 경착륙 20에서 30%, 강한 침체가 20에서 30%, 심각한 침체가 20에서 3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확률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폭풍우가 닥치고 있고 다양한 예측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요. 전반적으로 약세 쪽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 매도를 해서 그런지 뭐 숏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심각한 침체가 20에서 30%라고 그랬는데 30%라고 워딩이 나와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 심각한 침체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에서 강한 침체를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니까 위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올 확률도 이렇게 높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 근데 이게 제이미 라이먼 얘기만 들어보면 예. 어쨌든 침체 아니면 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좋아진다는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뭐 안 좋네. 예.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조금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지 않고 네. 이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지금의 지표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아, 나빠지는데 얼마나 나빠지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할 거고 이 경계 심리는 결국은 자기 실현적 침체가 될 것이다. 근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침체 강도는 불투명하다. 지금 말씀 주신 그거예요. 침체 강도는 불투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의견이 막 다른 거예요, 서로. 네, 네. 근데 똑같이 JP 모건에서 SM 매니지먼트 데이비드 켈리라는 그 담당 팀장은 미국 시장은 3년 내 최고가를 경쟁할 거다. 3년 내? 네, 경기 하향의 진정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향 대충 이제 끝난 것 같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맨 마지막에 마이클 버리가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현명하다?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딱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금 보유 포지션 중에 GEO라고 그 부동산 하는 데 있거든요. 네. 요거 빼놓고 이거는 부동산 쪽은 경기하고 크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주가가 막 등락을 심하지 않거든요. 요거만 다 둔 것 같은데 요거 빼고 전부 청산했다고 합니다. 청산했다는 거는 주식 매수했던 거 다 팔고 매도했던 거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환매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업에 현금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이클 버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점으로부터 20%나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야, 그러면 이제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매도 숏도 있습니다. 네. 숏도 청산했어요. 숏도 청산했다라는 거는 공매도 이런 거요. 뭐 애플 이런 거 공매도 막 했었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이런 거 다 청산한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올라오는 힘을 보니까 야 이쪽도 좀 모르겠어. 일단 현금 만들고 나 지켜보고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클 버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요. 이분은 밈 주식도 사고 그리고 샀다가 뭐 공매도 쳤다가 다음 주에 곧바로 환매도 하고 굉장히 매물 빨리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우리 개인 투자보다 더 빨리 해요. 내일 다시 막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유 보유소를 전량 청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지금의 현재 상황은 더 가는 것도 나는 자신 없고 여기서 지금 당장 급락도 안 할 것 같고 나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락 전환에서 얘기하는 사람 극명한 시각차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이클 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근데 경기 둔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침체까지 가서 위기까지 갈 거냐라는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둔화되다가
되다가 결국은 각국의 중앙행정부의 경기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네. 얕은 침체를 지나서 가지 않겠냐. 요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얕은 침체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네. 시장이 깊은 침체에 대해서도 이미 반영을 한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침체가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되는 거죠. 그냥 테마나 아니면은 정책에 의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대만에 어제 미국의 상하원 의원 5명이 대만을 방문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제 군사 훈련을 실시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끝나지 않겠네요. 보니까. 아, 또 갔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보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만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번에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나 섹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이 좀 조심하면서 피해 가는 게 이번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중국, 대만, 특히 이제 중국, 미국과의 네네. 관계는 계속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우리 입장이 지금 당장 중국 손을 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니 네네. 아마도 당분간은 중국 수출주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뭐 30년, 50년 전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그 관세에 대한 갈등도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부각이 되는 시기가 더 크게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좀 잠잠했었는데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네. 시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 이게 굉장히 주말에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스함에서 말씀 주셨죠. 시장 컨센 대비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중국이 MLF를 2.85에서 2.75로 낮췄고요. 역 레포 금리를 2.1에서 2.0으로 인하했습니다. 이 MLF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거든요. 네. 이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은 당연히 소매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LPR이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발표가 되는데 LPR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법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발표한 날이요. 네. 강하게 이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은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는 중국의 금융 완화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또는 경기를 좋아질 거다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요. 물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봐야겠지만 네.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10월에 전민 전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연임 그 여부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보강도 했습니다. 상반기에 특별채널에서 유동성 공급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은 게 아니야? 정말 나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이 금융 완화 정책이 시장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요건 또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하면 네.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미국 하면 이제 금리가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있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10년 국채 10년짜리 네네. 혹은 뭐 국채 2년짜리 뭐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많이 보잖아요. 네. 뭐 미국 금리는 뭐 이 정도면 알겠어요. 네네. 근데 중국은 지금 뭐 MLF 뭐 역레포 그다음에 뭐 좀 LPR 뭐 이렇게 쭉 예. 있잖아요. 뭐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LPR 게 있습니까? 아니면 LPR. LPR이 제일 예, 중요해요. 기준금리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우리는 네. 기준금리 있잖아요. 네. 중국은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고 LPR 금리를 기준금리로 합니다. LPR이 제일 중요하다 예,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그럼 다른 금리들도 같이 좀 그렇죠. 연동이 좀 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LPR 좀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SK그룹의 빌 게이츠와 차세대 원전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SK그룹도 참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 그룹을 얘기하기보다도 어떤 섹터를 얘기하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큰 위험이 오고 나서 새롭게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때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의 수장이나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정책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행보를 달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거, 정책적인 거, 뭐 우리 그런 거 빼고 주식시장 밖에 있는 거 다 빼고요. 네. 주식시장 앞만 바라본다면 그 정책에 추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거기서 추종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SK그룹도 그런 차원의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SK그룹이 원자력 진출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SMR 기업 소형 원전 얘기하는 거죠. 테라파워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데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자력 설계 기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빌 게이츠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가 재밌습니다. 재밌는 뉴스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네. 근데 많이 갔네요. 버핏 대 손정이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은 추앙받고 계속 성공하고 요번에 물론 요번 상반기에 손해 봤다고 하죠. 그렇지만 투자의 구루로 그 추앙을 받으면서 계속 뭐 탄탄하게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정희 역시도 투자의 구루로 계속해서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 요번에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손정희가 예,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뭐 90도 인사하면서 죄송하다라는 인사까지도 하고 뭐 사과 인사까지도 하고 발표까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왜 그랬냐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7년도에 2100포인트였거든요. 네. 지금 2500포인트잖아요. 네. 이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400포인트 요 정도 왔어요. 네. 중국의 2007년도는요. 물론 그때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 워낙 굉장히 좋을 좋았을 때긴 때요. 하지만. 그때 대비 마이너스 46%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이 손정희 씨가 중국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요. 2007년 대비 5배 올랐고 다섯 배요? S&P 500은 2007년 대비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비교 구간을 2007년으로 했다라는 거는 약간 과장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높을 때 이런 걸 왜곡을 좀 감안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성장 차이가 극명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차이를 봤을 때 워렌 버핏은 미국 투자 위주로 많이 했고 손정희 씨는 미국도 했지만 중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쿠팡도 많이 하고. 물론 잘 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장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 네.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투자한 워렌 버핏이 성공했던 것은 뭐 손정희 씨와 워렌 버핏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정말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보다는 물론 선택한 것 자체가 어느 시장을 선택하고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게 뭐 어떻게 현명함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느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데요. 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뭐 그럼 역시 미국 시장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3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1월에 폭락했잖아요. 네. 미국이 별로 안 빠졌죠. 1월 내내 한 달 동안 한국 시장에서 떠나야 돼. 한국 시장은 안 돼. 미국 시장에 가야 돼.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불과 2개월 조금 더 지나서 4월에 우리 시장은 2% 빠지는 동안 미국 시장 10%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폭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옮겨가서 그때 또 곤혹스러웠어요. 그렇게 시차를 두고 좀 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좀 선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 우리 시장은 네. 선형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시장마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오를 땐 미국에서 좀 먹고 싶고 한국 시장이 좋을 땐 한국에서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 같습니다만 그거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뭐 예.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예, 네. 어렵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중국 시장보다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오늘 아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